보면 또 빠짐없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목욕인 것 같아요. 특히 이성 부모와의 목욕, 뭐 남매 간의 목욕, 이 질문 빠지지 않고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목욕탕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목욕탕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린아이를 이제 자녀라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법으로, 그쵸? 제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이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전의 영상에서 우리가 첫 번째 유아자이에서 들어보셨었던 남근기 시기에 아이들은 음경이나 음순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궁금해하고, 그쵸? 우리가 경계선,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가 자신의 신체를 손으로 가리키거나 아니면 들여다본다거나 하는 부분이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이제 법으로 제재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달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남근기 시기에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은 일단 캐치하시고요. 그리고 더불어 똑같아요. 상대방이 불편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성 부모와의 목욕은 함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단 이성 부모가 이 목욕을 하는 내내 불편함을 온몸으로, 표정으로,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이, 어이, 왜? 한다거나, 왜 그런 걸 궁금해?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아빠랑 목욕 못해. 이런 식으로 모두 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목욕이라는 스킨십이라는 부모와 자녀가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질 높은 비언어적인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유 모를 무언가 불안감 혹은 이유 모를 거부감, 이유 모를 무언가 부자연스러움 이런 걸 굳이 느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부모와의 목욕, 상대 이성 부모가 불편해하면 멈추는 겁니다. 남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방금 언급해드린 이성 부모와에게도 마찬가지고 연령을 기준해서 말씀해 드리자면 최장 9살입니다. 9살. 초등학교 2학년이죠. 여기까지 목욕을 하는 건 괜찮으나 그 이후에는 분리 목욕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장이라고 했어요. 최고로 길면.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죠. 뭐 세수하는 거, 손 씻는 거, 몸에 비누칠을 하는 거, 헹구는 거. 마지막 단계가 사실 이제 머리를 감는 일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머리를 감는 것이 1학년, 2학년 정도면 충분히 자신이 이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배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분리 목욕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남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가 9살이 되지 않았고 6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생이랑 샤워하는 게 싫어. 나는 혼자 샤워할 거야. 난 엄마랑 할 거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은 자연스러운가 혹은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가, 연령이 되었는가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이가 함께 목욕을 할 때 부모의 신체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엄마는 가슴이 나왔어? 아빠는 왜 고추가 있어? 뭐 이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잡아당긴다거나 만진다거나 이런 스킨십이 좀 부모가 불편한 스킨십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에게 과도하게 화를 내지는 않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어요. 아빠든 엄마든 그 스킨십은 엄마가 싫어. 엄마가 싫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멈춰야 돼.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반복해서 해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가 그걸 불편해 한다고 했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 아이는 단순한 스킨십을 원하는 걸 수도 있으니 자신이 불편했던 부분 말고 다른 스킨십으로 아이의 정서를 달래주시는 거죠. 가령 이걸 예시로 이야기해드리자면 엄마의 가슴을 자꾸 쳐요. 근데 엄마가 그게 아프고 싫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슴을 치는 게 싫어. 엄마가 가슴을 치면 아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 마. 엄마가 기분 나쁜 건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한 후에 안아주면서 이런 스킨십은 할 수 있어.
이런 스킨십은 할 수 있어.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불편한 스킨십에 대해서 무조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뭐야 왜 그래 하지 마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함으로써 이것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선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흔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가 다름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죠. 그럴 경우에도 흔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털이 났어? 어른이 되면 털이 나. 왜 꼬치 모양이 달라? 남자 여자가 원래 달라. 그래서 이름도 달라. 음경, 음순 이름도 다른 거야. 이렇게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 지식이 많아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고 깊이 이야기 안 해주셔도 돼요. 유아기 때는. 아이가 궁금해하면 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시면서 넘기면 됩니다. 목욕과 이 스킨십에서 공통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선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의 목욕이나 스킨십이나 이런 우리가 몸을 맞댈 때 혹은 몸이 노출이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